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이렇게 교과서를 통해 만나는 것이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60쪽부터 69쪽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 찾기,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 알기입니다. 먼저 교과서 60쪽을 보겠습니다. 60쪽과 61쪽에 걸쳐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둘이 어떤 이유로 다투었나 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친구가 먼저 미안해 라고 말을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나도 미안해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미안해 라는 말을 함으로써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을 했네요. 여러분들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하나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말로 전하는 것보다 글로 전하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 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62쪽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 봅시다. 그림 3컷이 보이는데요. 잠깐 동안 시간을 줄 테니 3가지의 그림을 살펴본 후에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전시해설사 선생님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학생은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을까요? 전시해설사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친구가 이사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가 이사를 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슬픈 마음도 들 수 있고요. 또 아쉬운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언니와 함께한 잠자리 잡기가 참 재미있었어. 그러면 이 세 번째 학생은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을까요? 즐거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63쪽을 보겠습니다. 태웅이가 쓴 편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먼저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안녕. 나 태웅이야. 오늘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 그때 그 고마운 마음을 직접 말로 전하고 싶었지만 쑥스러워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 운동회 날이 되면 나는 기쁘면서도 두려웠어. 달리기 경기를 하는 게 늘 걱정이 되었거든. 달리기를 할 때면 나는 어디론가 숨고 싶었어. 잔뜩 긴장해서 달리다가 오늘도 그만 넘어지고 말았지. 그런데 그때 너희가 달리다가 돌아와서 나를 일으켜 주었지. 내 손을 꼭 잡은 너희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 힘껏 달리고 싶었을 텐데 나 때문에 참았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고마워 친구들아. 같이 달려주고 응원해준 너희의 따뜻한 마음 잊지 않을게. 2000땡땡년 9월 12일 태웅이가. 이번에는 아래의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요? 정답을 쓸 시간을 15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요? 태웅이가 반 친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두 번째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편지를 쓴 까닭이 무엇인가요? 시간은 15초 드리겠습니다.
네, 태웅이가 이 편지를 쓴 까닭은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태웅이가 전하고자 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시간을 15초 드리겠습니다. 태웅이가 전하고 싶어 했던 마음은 고마운 마음입니다. 교과서 64쪽을 보겠습니다. 태웅이가 쓴 편지에서 마음을 나타내는 낱말을 찾아 써봅시다. 먼저 예시로 쑥스러워서는 이미 적혀 있네요. 그러면 또 다른 마음을 나타내는 낱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적어 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나타내는 낱말 몇 가지를 찾았나요? 쑥스러워서를 제외하고 두 가지를 더 찾았으면 됩니다. 두 가지는 미안한 마음 그리고 고마워 친구들아 고마워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도 한번 적어볼까요? 이번에는 4번으로 이동해서 편지에 드러난 태웅이의 마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달리기를 할 때면 나는 어디론가 숨고 싶어서는 어떤 마음과 연결하면 좋을까요? 부끄러운 마음과 연결하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힘껏 달리고 싶었을 텐데 나 때문에 참았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 여기에는 미안한 마음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달려주고 응원해준 너희의 따뜻한 마음 잊지 않을게. 고마운 마음과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으로 내려가서 태웅이가 쓴 편지를 받은 친구들이 태웅이에게 어떤 말로 마음을 전할지 써봅시다. 두 가지가 이미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 나도 함께 뛸 수 있어서 참 행복했어. 그리고 힘차게 달리는 것보다 느리게 걷는 것이 더 보람 있었어. 이런 말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을 더해준다면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시간을 20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예시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가 좋은 기억을 갖게 되어서 기뻐. 이 문제는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쓴 답을 지우거나 고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교과서 65쪽을 보겠습니다. 지수가 되어 성현이에게 마음을 드러내는 말을 써봅시다. 두 친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현이의 말풍선을 읽어보고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내 글의 좋은 점도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성현이가 쓴 글을 지수가 읽고 고칠 점을 위주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성현이가 좀 속상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지 먼저 예시로 2가지 말이 써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깜빡했어. 많이 속상했겠다. 두 번째로 미안해. 그 생각을 못했어. 이런 말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통해서 성현이에게 마음을 드러낼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20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예시로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서운했겠구나. 여러분들이 쓴 답도 틀린 답이 아니니까 선생님과 똑같은 답이 아니라고 해서 고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배울까요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직접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음을 담아 붙임쪽지 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직접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붙임쪽지 대신에 게시판에 글을 쓰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을 모두 확인한 친구들은 66쪽을 보겠습니다. 66쪽 마음을 전하는 글을 읽어본 경험을 말해봅시다.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림 속에 친구는 이렇게 편지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지를 받아보았거나 써보았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꼭 편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읽어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어떤 형식의 글이었나요? 그림에 나온 친구는 편지를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받았을 수도 있고 또는 저는 학기가 마칠 때, 학년이 마칠 때 롤링페이퍼를 써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이었나요? 여러분이 써서 친구에게 주었을 수도 있고요. 친구가 나에게 써준 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나에게 썼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자기의 답변을 적어봅시다. 시간은 15초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또는 부모님이 나에게 아니면 내가 썼다. 내가 친구에게. 세 번째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전하는 글이었나요? 여러분이 읽어본 경험이 있는 그 글이 어떤 마음을 전하는 글이었는지 써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2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에서와 같이 축하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또는 미안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적어주세요. 다 적은 친구들은 67쪽을 보겠습니다. 글쓴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지우가 쓴 글을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지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체험학습에서 도자기를 만들 때였습니다.
저는 진흙 반죽을 물레 위에 놓고 그릇 모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만들고 나니 상상했던 모양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속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양을 내는지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따라서 다시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릇 모양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만든 그릇은 지금도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그릇을 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 모습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제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00년 9월 24일 제자 전지우 올림. 한 장을 넘겨서 68쪽의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지우가 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첫 번째, 어떤 형식의 글인가요? 편지입니다. 적어주세요. 두 번째 물음입니다. 지우가 글을 쓴 까닭은 무엇인가요? 시간은 20초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썼나요?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썼습니다. 세 번째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지난 체험학습 때 지우가 당황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 까닭은 도자기를 만들 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서입니다. (4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우가 쓴 글을 다시 읽고 글의 특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춘 후 글을 다시 읽고 글의 특징을 파악해서 비어있는 말풍선에 써주세요.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왼쪽에 있는 말풍선부터 읽어본 후에 빈칸을 채우겠습니다. 읽는 사람이 정해진 글이야. 읽는 사람이 선생님께 쓰는 글로 정해져 있었어요. 두 번째, 편지 형식으로 썼어. 네, 받는 사람도 있고요. 인사도 했고 또 전하고 싶은 말을 쓴 후에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이렇게 편지의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세 번째, 체험학습 때 있었던 일을 썼어. 그렇죠. 체험학습 때 도자기 빚는 것을 도와주신 선생님께 있었던 일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말풍선에는 여러분이 생각한 특징을 적어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쓴 글이야. 그러면 교과서 69쪽을 보겠습니다. 지우가 전하려는 마음을 알아봅시다. 글쓴이의 마음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읽을 때 어떤 점에 주목해서 글을 읽으면 글쓴이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본 후에 써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 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일까? 두 번째로는 무슨 일에 대해 썼을까? 그리고 글쓴이가 마음을 전하려고 사용한 표현은 무엇일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 어떤 점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은 무엇일까? 그래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마음을 집중해서 읽으면 마음을 파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지우가 선생님께 전하려는 마음을 표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하려는 마음은 무엇인지, 또 마음을 전하려고 사용한 그러면 표를 빈칸을 채우는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아직 못 적은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적어주세요. 첫 번째, 전하려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고마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전하려고 사용한 표현은 무엇인가요? 고맙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편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체험학습에서 도자기 만드는 것을 선생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정리됐나요? 그러면 오늘의 과제를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국어 교과서 68쪽, 69쪽을 모두 완성한 후에 사진으로 찍어서 이학습터 과제방에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